비염 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당연히 이렇게 하면 코에 무리가 가죠.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게 영상이 3년 전 영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3년째 쓰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코코넷 TV 정재훈, 김무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댓글 읽기인가요? 댓글 읽기. 그때 제가 아마 혼자서 찍은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찍은 거죠 이게? 그때 좀 샤방하셨던 거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때는 30대셨고 아 맞아. 지금은 40대시고 그렇긴 하죠. 이거 나가면 안 되나? 그래서 이 조회수가 얼마가 나왔죠? 5.2면 많이 나온 거 아니지 않나? 5.2면 저도 보긴 했는데 제가 댓글을 달 수 있는 계정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못 달았는데 오늘 영상으로 대체해서 그냥 네. 저희가 댓글을 말로 드리겠습니다. 비염 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비염 수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코에 무리가 가죠. 비염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원리가 하비갑계라고 하는 코 안에 있는 큰 무록같이 생긴 덩어리가 있어요. 그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비강을 막아서 숨을 못 쉬고 그 점막의 활동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서 콧물이 많이 나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비염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막을 줄여주는 걸 우리가 비염 수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수술할 때 항상 비염 수술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수술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않고요, 몸에 데미지 없게 하자라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술할 때 무리해서 엄청나게 강한 강도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렇게 방식을 쓰면 10번 정도 해도 괜찮다고 봐요. 비염 수술은 반복할 걸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수술하고 나면 확실히 약물 치료 기간이 줄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수술을 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또 비염 심하신 분들 또 점막이 차오르거든요. 그럼 또 차오르면 거기다 고주파를 또 하면 또 좋아지고 바깥쪽 점막이 손상이 거의 없도록 수술을 하면 기능이 좋아지고 또 나중에 또 차올랐을 때 다시 수술을 해도 뭐 코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향을 주죠, 당연히. 기압성 중이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압성 중이염.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귀가 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관이 원래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관이 열리면서 대기압이랑 고막 안에 있는 기압의 그런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치료법이 뭐냐면요, 점막 수축제랑 오트리빈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오트리빈이 무조건 안 좋은 약이 아니에요. 기압성 중이염의 치료제로도 우리가 흔히 쓰거든요. 거꾸로 이제 오트리빈을 평소 상황에서 이렇게 쓰면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게 영상이 3년 전 영상이라가지고 지금 3년째 쓰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끊으시면 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오트리빈은 좋은 약이긴 하지만 오래 썼을 때 다른 부작용들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끊으면 돼요. 오트리빈 뭐 비슷한 제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코에 뿌렸을 때 코가 일시적으로 뻥 뚫리는 거거든요. 점막을 확 수축시키는 건데 대표적으로 약물성 비염을 유발하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이상 뿌렸을 때는 더 작용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점막 상태가 엄청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만성으로 계속 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할 때도 엄청 상태가 안 좋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수술할 때 지혈을 하려고 점막 수축제 이런 걸 넣게 되는데 그런데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거나 또 그렇게 되면 수술할 때 지혈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을 끊고 수술을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죠.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하는 제제죠. 네. 한 5mm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5mm 정도? 5mm 쯤 되겠죠. 사실 그 정도가 딱 우리 내시경 크기입니다. 이비인후과 내시경 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면봉이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이 안 들어간다. 이거는 진료를 보면 내시경 안 들어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의 그 진단을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비중형 망곡증.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이 안 들어가는 코는 사실 비중격 망곡증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렇죠. 그 비중격 망곡증이 아마 앞에서부터 안 들어가는 경우는 미단부, 전단부라고 하는 코 앞쪽이 막힌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비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비중격 망곡증을 꼭 생각을 하시고 이비인후과 가셔서 빨리 진료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마 답을 주실 겁니다. 재발이라고 환자분들이 본인이 느낄 때 두 가지입니다. 코가 다시 막힌다, 콧물이 많이 난다. 두 가지거든요. 콧물이 많이 나는 거는요,
콧물 비염 수술은 따로 있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차단술까지 같이 해서 이제 콧물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신경 차단술을 같이 안 하고 이제 비염 수술 간단한 것만 했을 때는 콧물이 좀 다시 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재수술을 한다면 그때는 신경 차단술을 포함해서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코 막힘이 본인이 이제 다시 생기는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줄였던 게 다시 부푸는 거죠, 말 그대로. 원인은 이제 기류가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 그쪽이 자극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살이 다시 자라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자극 때문에 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알레르기 항원에 의한 자극, 혈관운동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온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자극이 되면 점막이 다시 부어서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흔한 비염의 재발 기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주파 레이저 다시 넣으면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 비중격이 다시 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쓰면 안 되는, 이제 의사들이 쓰면 안 되는 말 있죠. 절대. 그렇죠. 절대 비중격이 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비중격은 앞쪽이 연골로 돼 있고 뒤쪽이 뼈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뒤쪽에 있는 뼈만 딱 휘어져 있는 뼈만 제거를 해가지고 바로 맞춰놓고 지지대가 영향을 전혀 안 줬다고 하면 재발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휘어져 있는 연골도 제거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지지력이 아무래도 연골을 제거하면 약해지거든요. 약해진 상태를 그대로 두고 이제 수술을 종결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피부에 누르는 힘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만성적으로 받게 되면 앞쪽에 있는 그 약해진 연골이 다시 확 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또 잡아주면 또 효과 좋은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찍었던 3년 전에 찍었던 영상에 대한 댓글을 봤는데요. 이제 답을 너무 늦게 드렸어요. 일단 좀 죄송하고. 근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비염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큰 수술이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재발하면 뭐 하려고 다시 수술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재발을 하더라도 수술하고 나서의 편안함이 사실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 비용을 따졌을 때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삶의 질을 위해서는 비염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재발을 감안하더라도 수술을 간단하게라도 조금 해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코코넷 TV 정재훈, 김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